네. 그러니까 PVT 같은 경우 릴레이션이 있고요. N이라는 게 고정했을 때, 그래서 U를 내부에 가장 쉽게 역학적으로 이제 그 연력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게 TV예요. TV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랑 부피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되게 쉬워. 압력보다 압력 같은 경우는 그 측정이 어렵죠. 네, 압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부 대기압하고 만약에 그 똑같다고 하지 않다면, 왜냐면 팽창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 다르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전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그러니까 부피랑 온도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예를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랑 V랑 변수가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에다가 뭐를 고정시키냐면 V에다가 DT죠. 얘가 뭔지는 아시죠? 뭐였죠? CV. 맞죠? 등적 연료량. 그 다음에 더하기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 이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이게, 알죠?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일정시켰냐면 온도를 일정시켰죠. 그 다음에 DV. 그러니까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CV에 DT 더하기 얘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에다가 TD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부피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TV 함수로 돼 있으면 CV도 많이 물어봅니다. 등적 연료량. 얘가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을 때 어느 정도의 등적 연료량을 가지고 있는지, 얘를 1도씩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그게 포함하고 있는데 내부 에너지의 변화값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주무시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엔트로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얘는 뭐의 함수로 돼 있죠? UV로 돼 있죠. U가 뭘로 함수돼 있다고 했어요? TV로 돼 있죠. 그러면 S를 뭘로 쓸 수 있어? TV로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전미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해야 돼. 연력학 1법칙에서 1법칙하고 2법칙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장난질 해가지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하, 엔트로피 자체도 TV를 쓸 수 있네. 왜? 엔트로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가 T분의 1에다가 DU 더하기 T분의 P에다가 DV죠. 그러면 얘를 써오면 얘 DU를 집어넣어요. 알겠죠? 얘잖아. 그렇죠? DU, TV가 얘. 그러면 T분의 1에다가 얘는 CV의 DT 더하기 T분의 1에다가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에다가 TV예요. TV로 해줬어요. 얘가 TV. 근데 뭐를 고정시켰냐면 온도를 고정시켰죠. 그 다음에 DV. 그 다음에 더하기 T분의 P에다가 DV가 되지. 그러면 변수들을 DV 묶으면 엔트로피를 TV로 어떻게 쓰냐면 T분의 CVDT 더하기 T분의 1로 묶을게요.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에다가 TV 온도가 일정할 때 더하기 P가 되죠. DV로 빠지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엔트로피를 뭘로 고정시키고 V로 고정시켰을 때 D T 더하기 라운드 V분의 라운드 S에다가 S가 TV일 때 얘를 T를 고정시켰을 때 DV.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얘가 된다 소리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 소리지. 맞죠?
얘가 t분의 cv가 얘랑 똑같아요. 여기다 쓸까요? 다시. 요거 있죠? 맞죠? TV, 엔트로피, 이게 TV 함수인데 이걸로 됐잖아. 이거를 내부 에너지 집어 넣어가지고. 맞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TV로 어려졌잖아.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전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엔트로피를 TV 함수로 이런 걸 라운드 T분의 라운드 S를 하면은 얘가 T분의 CV란 소리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요게 뭐랑 똑같냐면 이제 이거랑 똑같이 T분의 얘에다가 라운드 V분의 라운드 U에다가 TV 함수로 내부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온도를 고정시키고 더하기 P 압력 얘랑 똑같다는 소리죠. 알았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잘 보세요. CV를 어떻게 찾은지는 아시죠? CV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게 정의잖아. 그쵸? 그럼 잘 보세요. 내부 에너지를 TV로만 기술을 할 수 있으면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엔트로피 변화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적어드릴까요? 잘 보세요. 내부 에너지를 TV로 기술을 한다면 얘는 엔트로피 변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단 압력도 정의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상태 방식도 주어져야 돼요.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TV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상태 방식이 있다면 상태 방식 아니면 이제 정보가 하나 부족하니까 얘들을 그러면 얘들 엔트로피 변화값도 나타낼 수 있어요. 릴레이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딱 돼요. 그 다음에 F만 하나 정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까지. 이게 다 연력학 1법칙하고 2법칙으로 계속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정의 변수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까지가 알아두세요.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요거. 예전에 반대를 반수로 한번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나왔거든요. 모르면 안 되니까. 라운드 V분 라운드 S 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레이션 전미분 잘 아셔야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 반응이냐 비자발 반응이냐 어떻게 알죠? 연력학 2법칙에 대해서 자발 반응은 무조건 뭐가 증가해야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되잖아. 맞죠?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으로 좀 와보면 기관으로 와보면 내가 기관에다가 에너지를 쭉 줘. 맞나요? 에너지를 주면은 얘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얘한테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진짜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거를 엔트로피로 기술을 하는 거 말고 나중에 엔트로피도 정의할 텐데 다른 게 없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나와요. 등장을 합니다. 자유에너지. 그래서 자유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요. F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TS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얘는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기 U가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U가 TV로 돼 있죠? S도 TV로 돼 있죠? 그래서 자유에너지도 TV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러면 좀 정의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것 이거 적어놓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의미하는 자체를. 자, DF를 먼저 하면은 DU-TDS-SDT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TDS 꼴이 아니에요. Q가 아니라고. TS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이거를 좀 알려고 하는 건데 그 연력학 2법칙에서 그 DS는 T분의 DQ 있죠.
이게 가역일 때 그 정의가, 정의가 그게 애매해요. 고전적인 정의 자체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엔트로피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면 통계에서 나왔다니까? 그냥 그 열역학에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갖다 쓸 뿐이지 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알죠? 엔트로피 자체는 통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DS는 T분의 DQ에도 인테그럴 하잖아. 엔트로피 변화. 근데 그게 완벽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알겠나요? 엔트로피 차이값이 중요한데 근데 그게 고전적으로 왔을 때 근사적으로 맞다라는 것 뿐이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DU가 뭘로 돼 있었어요? DU? 어디 갔니? 여기. 자, DU가 여기 있잖아요. DU는 TDS-PDV죠. 맞죠? 연력학 1법칙. TDS는 DU 플러스 PDV니까 여기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어떨 수 있냐면 얘가 날아가죠? 맞나요? 그래서 DU라는 거는 TDS-PDV TDS 얘가 DU고요. 마이너스 SDT. 맞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어떨 수 있냐면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부터 먼저 쓸까요? PDV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SDT.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유에너지를 정의한 게 뭐냐면 얘한테 에너지를 줬어. 얘가 에너지를 품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기체한테 휘발유를 먹었어. 불을 뗐어. 아니면 뭘 했어.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품고 있을 거죠. 그런데 얘가 그럼 과연 일을 할까? 안 할까? 이거를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일을 얼마 얘한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폭탄을 꽁 터트렸는데 이게 뭐 막아놓은 게 있을까? 수류탄이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수류탄이. 그러면 얘 에너지를 품고 있죠. 그렇죠? 화학을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근데 얘들을 꽝 터트렸는데 얘들이 터지질 않아. 그럼 안 되잖아. 비자발적인 거잖아. 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자꾸 하는 거냐면 자발이나 일어나냐. 그리고 기관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기관이 얘한테 기관은 가장 일을 많이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막 카르노 기관 나오고 그러잖아. 카르노 기관이 가장 단순하고 열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에너지를 정의하는 자체는 자발적이냐,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불어서 뭐 할 수 있냐면 얘한테 등온 과정을 했을 때 얘가 뭐예요? 한 일이잖아. 맞죠? 등온 팽창을 했을 때 자발적이 가능하냐 그리고 얼마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냐 그거예요. 아셨나요? 자유에너지가 나오는 게 그래서 자유에너지 빼고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와요. 자유에너지를 정의하는 자체는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S가 만약에 0이라는 소리라는 거는 얘는 엔트로피가 안 변한다 소리잖아요. 여기 엔트로피가 안 변한다 소리는 뭔 말이냐면 얘는 평형 상태에 있다는 소리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은 시간을 가만히 두면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려고 하는데 엔트로피 변할 것이 없다라는 거 이미 맥시멈 찍어버렸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 얘기 때문에 정의를 하는 거야. 얘는 에너지를 품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온 팽창했을 때 우리가 얼마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얘는 평형 상태도 해보면 자 평형 상태를 볼까요? 평형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외부랑 동일하는 거죠. 온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 온도 변화 없죠? 평형 상태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얘도 다 안 변한다는 소리잖아. 평형 상태라는 건 부피 변화도 없죠? 맞죠? 내부랑 소통 안 하니까 이게 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들이 다 평형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얘가 극소값이란 소리예요. 최소값을 찍어버려요. 엔트로피랑.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아니라 자유에너지가 DF가 잘 보세요. 얘는 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아셨나요? 얘가 외부로 에너지를 써야 돼. 맞나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잘 보세요. 내가 에너지를 얘한테 공급을 시키면 팽창을 해야 돼? 수축을 해야 돼? 무조건 팽창해야 될 거 아니야.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엔트로피 자체는 얘는 D분의 DQ인데 얘를 줬어. 그러니까 팽창을 해야 된다고. 맞나요? 등온일 때 말하는 거야. 등온일 때. 등온 상태로. 그러면 팽창을 하면은 얘가 양수죠? 얘가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내려간다고. 음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최소값을 찍어버렸어. 변화값이 음수란 소리예요. 자유에너지가 최소값이야. 그럼 내려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는 자유에너지가 극값이란 소리는 평행상태란 소리야. 그러면 어떠한 자유에너지가 어떠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변수들 어떤 하나로 변수로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변수로 미분을 해보면 그때 0값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값. 그때가 뭐란 소리예요? 열적 평행상태란 소리야. 아셨나요? 그러니까 열적 평행상태로 쭉 시간이 흐르면은 열적 평행상태로 가요. 자연은 열적 평행상태로 갑니다. 인위적 개입이 없으면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쭉 가요. 온도랑. 계속 외부랑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단돼 있지만 않다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F로 막 준 다음에 S인가? 뭐 스핀인가? 업앤다운 막 그걸로 줘가지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열적 평행상태 거의 떠먹여줬죠. 그때 문제 같은 경우. 기억으로. 최근 연도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열통계가 좀 짱나요. 이 확률 통계가 되게 저도 좀 안 좋아해요. 열통계는. 확률 통계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데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알죠? 여기까지가 물리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그 자유에너지까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을 거의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죠? 프리에너지. 그래서 프리에너지를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에너지가 나중에는 그 증명도 해드릴 텐데 프리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의되는 거 아시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통계를 좀 바라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바라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그냥 나중에 이거 증명할 텐데 잠깐만 해드릴까? 얘는 이거죠. 맞죠? 네. 왜 저게 되는지 나중에 또 증명해드릴게요. 미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잘 볼까요? 얘가 진짜로 자발적으로 얘가 에너지를 줬을 때 자발적이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자발적이 되려면 내가 말했잖아. 얘가 최소값이 되잖아. 최소값으로 내려간다니까? 평행상태로 갈라간다고. 열적 평행상태.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자발 반응이면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극저온, 그러니까 하모니 오실레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온도가 절대 온도로 내려버리면 얘가 모두 어디로 가죠? 입자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 바다 상태로 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바다 상태의 에너지를 빵에 나갑시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맞나요? 그냥 빵부터 출발한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빵.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다 빵이니까 시그마 하면은 뭐 어떻게 돼 있어 얘가? 분배함수 뭘로 돼 있죠? 입자 하나 했을 때 뭘로? 1로 가죠. 마이너스 베타 빵. 맞죠? 그런데 얘들이 온도가 살짝 올려주면은 전이를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되지. 얘 1보다 커야 작아요? 커잖아. 1보다 누가 봐도 크잖아.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온도를 줬더니 품고 있더니 자발적으로 전이를 한대. 그럼 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저건 자발 반응이라고요. 알겠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보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피 팽창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등온을 했을 때 1도 뽑아낼 수 있고
얘들 써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이거 미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언급드렸어요. 왜 저게 자꾸 등장을 하는지 좀 보여드린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라고요. 네, 얘는 이제 극저온이고요. 극저온 상태. 얘는 이제 온도를 준 거예요. 온도를 주면 전이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온도를 주고 온도 있는 상태에서 극저온으로는 불가능하지. 왜? 얘는 여기서 일로 간다라는 거는 엔트로피가 얘는 이게 증가해야 되잖아. 자유에너지가. 그쵸? 안 된다고. 이 상태에서는 이때가 마이너스야. 최소값이라고.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줬다라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얘 거꾸로 못 간다고요. 잘 알아주세요. 평형 상태에 있으면은 그때 그래서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 F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얘 어떻게? 알아두세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열을 뺏으면 되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열을 공급시켜 줄 때 말하는 거야. 얘한테 열을 가했을 때. 왜? 자동차 엔진한테 우리가 휘발유 떼주잖아. 기름 넣어주잖아. 자동차에서 기름 뽑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얘를 넣어줬을 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감이 잡히네? 안 잡히네? 아니, 그러니까 가역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예, 가역이. 만약에 F가 극소값을 찍어버리면은 감소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비가역이라고. 불가능하다고요. 안 일어난다고 자연 상태로. 엔트로피가 상태 방정식인 거 아시죠? 근데 다시 되돌아올 수 있냐? 되돌아와도 상태가 안 바뀌냐?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 가역하고 비가역은 모든 자연현상은 비가역 현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빼기 불가능해. 모든 자연현상은. 맞나요? 근데 우리가 미시세계로 가가지고 할 때 에너지를 이제 주거나 뭐 이렇게 잃거나 할 수 있잖아. 맞죠? 주거나 잃거나. 그런데 초기 상태로 왔을 때,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상태로 오는 게 불가능해. 그게 비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루기가 비가역 현상을 다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부시잖아. 그러면 얘를 원상복귀는 불가능해요. 다시 얘 입자 위치를 만들었을 때. 왜? 초기 상태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다. 그런데 근사적인 가역 현상으로 가정하는 거지. 근사적으로. 초기 상태로 다시 데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진자운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진공 상태에서 진자운동을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적으로 진공은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자꾸 에너지를 잃거나 뭐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완벽한 진공이라 가정하면은 진자운동을 했을 때는 얘들이 어떻게 돼요? 초기 상태로 왔을 때 안 바뀌어 상태가? 안 바뀌잖아. 근사적 가역을 두고 푸는 거지. 리턴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가역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역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개입이 않으면 얘는 불가능하다고요. 안 일어난다고. 방향성을 설명하는 거잖아. 방향성. 얘들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에너지를 가했더니 이렇게 팽창을 한대. 팽창해야 되죠?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거니까. 왜 예를 들어서 입자들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구멍 하나 뚫어놓고 여기다 N개 놓고 여기다는 없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잖아.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게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이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TH가 있고 TL이 있는데 얘는 어디로 가요? 얘가? 이렇게 가죠.
네. 왜 이게 일어나느냐? 이게 자발적이잖아. 얘는. 네. 그걸로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도로 우리가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얘를 이제 팽창적인 거라든지 뭐라든지 다 동시에 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를 열판으로 해가지고 팽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유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의 등온 상태로 가정을 했을 때 에너지를 얘가 가지고 있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야. 맞죠? 에너지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일을 못 하겠지. 우리 지금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뽑아낼 수 있냐 그거 하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뽑아낼 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일을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일 자체, 팽창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잘 잡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현실 기체 좀 올게요. 현실 기체로. 이제 통계로 넘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반데르발스예요. 반데르발스. 근데 반데르발스는 좀 잘 알아두세요. 이게 반데르발스 중에 하나가 안 나왔어요. 열통계 책 중에 거의 많이 나왔는데 하나를 언급 안 했는데 뭘 언급이 안 나왔냐면 최근에 반데르발스의 임계점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왔는데 딱 내기 좋거든요. 계산도 시키고. 그러니까 애우세요. 알죠? 제가 애우라는 건 애우세요. 반데르발스의 그 압력, 그 임계점에 대해서는 애우세요. 알죠? 나오면 맞아야 돼요. 자,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는 현실 기체인데 이제 뭐냐면 상변화가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열통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성 설명하는 거지 이상기체 이딴 거 관심 없어요. 알겠죠? 방향성 설명하니까 기체가 아니어도 돼. 그냥 진짜 예를 들어서 다른 거로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뭐 고체든 뭐든 미시세계로 어차피 나중에 미시세계로 갈 테니까 미시세계로 가는데 고체가 뭔 소용이고 액체가 뭔 소용이야. 그렇죠? 어차피 원자 사이즈로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개념은 버리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대도 이제 자연스럽게 징검다리로 넘어가기 위해서 현실 기체를 하는데 그게 반데르발스예요. 반데르발스 상태 방식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P 플러스 V분의 뭐 여러 가지로 적을 수 있어요. N의 제곱 A에 정의를 하는 게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형태 같은 건 잘 안 바뀌어요. 입자수가 N이라고 하면은 NKT로 쓸게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부피라는 거는 입자의 부피도 생각을 하는 거야. 입자들 자체.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피가 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부피 한계점이 있고요. 네, V제곱이에요. V제곱. 스페이스가 틀렸어요. 자, 최소한의 게 있고요.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도 얘가 부분압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걸 빼줘야 되는 게 있어요. 존재 자체가. 네, 얘를. 얘는 부피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그 최소값이죠.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값. 네, 알아두시고요. 자, 얘가 이제 그건데 이걸 상태 방식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보세요. PV를 등온 그래프입니다. 등온 그래프. PV 다이어그램이라 하는데 자, 등온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온도에 대해서. 그러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임계점 온도가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면 항상 임계점 생각하면 그냥 상변화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아니면 뭐가 안 일어나는 뭐 불가능 뭐 큐리 온도 나중에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얘가 이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온도 등온대에서 뭐 마이너스 절대 온도에 가까운 거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리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낮은 온도에서는 알죠? 낮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점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온도를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 상승. 이게 TC고요. TC. 임계온도. 임계온도가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는
쭉 보세요. 수축을 하면 압력이 증가를 하죠. 기체는 기체를 넣었어. 기체를 맞나요? 부피가 기체를 넣었을 때 수축을 하면 갑자기 압력이 이렇게 줄어요. 급격히. 왜 압력이 왜 줄어버리냐면 얘를 수축을 쭉 시켰더니 내가 그냥 자꾸 이렇게 눌렀더니 수축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 내가 주사기 갖고 이렇게 쭉 누르면 압력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압력이 확 줄어버리는 거야. 얘가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기체가 상변화를 해갖고 액체로 가버려요. 액체로 가버리면 부피비가 100만 배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1리터가 100만 분의 1로 줄었다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간, 여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상변화가 생겨버린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압력 변화가 쭉 얘가 내려가 버려요. 압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압력 자체가 입자들이 차지하는 그거잖아. 제한된 공간에. 그 충돌이잖아. 근데 얘들이 기체가 충돌하는데 액체는 안 움직이잖아. 지들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는 입자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얘가 상변화 구간이에요. 알아두세요. 상변화. 그럼 상변화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상변화를 하나씩 할 수 없잖아. 어차피 입자들이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상변화 끝났어요. 할 수 있는 이 온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변화는 끝났어. 그리고 나서 급격히 올라가요. 왜 급격히 올라간 줄 알아요?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고 압축시키는 거랑 물 넣고 압축시키는 거랑 틀리잖아. 물은 그 그게 없잖아. 팽창을 잘하잖아. 압축하고. 그러니까 작은 부피에 대해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찍고 나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액체라 소리예요. 알겠죠? 그런데 반데르발스가 어느 순간에 그럼 상변화를 대체 얘는 상변화를 언제 안 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야. 상변화를. 언제 안 하느냐 봤더니 잘 보세요. 상변화가 일어나려면 얘는 볼로기 그래프랑 오모기 그래프랑 볼로기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상변화가 일어나려면 오모기랑 볼로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모기랑 볼로기랑 사라지려면 그러니까 극소점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이 극점이 있어야 되는데 극대점하고 그런데 얘들이 사라지려면 어느 순간에 만나냐면 극소점하고 변곡점하고 만나버려요. 알죠? 변곡점 아시죠? 오목이 볼록이 있으면 변곡점 있어야 되잖아. 저기 수학의 정석 찾아보시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온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온도를 어떻게 찾냐면 오목이랑 볼록이랑 사라지려면 얘들이 이 지점 그러니까 얘는 오목이 볼록이가 없어야 돼요. 맞죠? 오목이 볼록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3차 함수 x 세제곱꼴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그 값을 기울기가 빵인 데서 변곡 정도 가져요. 알겠죠? 만나버려. 그 값이. 그러니까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근데 뭐의 함수냐면 v 함수죠? 라운드 v분의 라운드 p에다가 온도 일정하게 하고요. 온도가 뭐라고? tc. 얘랑 라운드 v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의 tc가 둘 다 빵 나와요. 알겠죠? 이때 임계 온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반데르발스 기체라는 거는 온도를 고온으로 올려주면은 이상기체랑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저온으로 가면 상면화하기 때문에 현실 기체랑 이제 따르고 잘 알겠죠? 네. 알아두세요. 네. 아니 무조건 다 상변을 하나요? 응? 10도씨일 때 압력을 준다고 모든 기체가 다 항변을 할까?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액체 기체가 혼용돼 있겠죠? 일반적으로. 완전 극저온이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게 그래서 임계온도 넘어가 버리면 상변화를 안 합니다. 압력을 가해도 상변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내놨으니까
꼭 외우세요. 이따가도 풀어드릴 텐데. 반데르발스. 알죠?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어떤 반데르발스에 대해서 예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어떤 상황을 좀 줘요. 여기 자체에서 상대방이 준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인력학적 1법칙이든 2법칙이든 상황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뭐가 되는 거냐면 고전 연력학이에요. 여기가 현실로 와가지고 진짜 이제 통계로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알겠죠? 여기까지가 현실 개체. 넘어갈게요. 이제 완전 통계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에 이제 바꾸는 거, 밑거름이었어요. 밑거름. 알겠죠? 이렇게 오겠다. 통계를. 근데 진짜 이제 통계로 가는 겁니다. 반데르발스 상대방식은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지울게요. 그래프 의미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반데르발스가 많이 몇 번 나왔어요. 내기가 되게 좁아. 이상기체, 그러니까 이상기체랑 현실기체 진검다리거든. 이거. 상대변화도 하고. 그거를 잘 대변하는 건데, 그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몇 번 등장을 했는데, 열통계 책에서 반데르발스에 관련된 거는,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뭐, 그라이너 책에서도 응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안 나온 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지워버렸네? 네, 상변화. 가능하냐? 네, 그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변화 될 때, 그 상변화 구간에 대해서 압력하고 온도랑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상변화할 때. 그렇죠? 그거. 문제로 내놨으니까 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거는 안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물론 그것만 알면 안 되죠. 반데르발스도 여러 가지 좀 언급을 할 텐데. 네. 자, 이제 거시적인 통계로 갈게요. 거시적 통계. 입자수 적을 때. 자, 통계부터 결론부터 좀,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오프닝부터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통계라는 거는 나중에 엔트로피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엔트로피 같은 경우. K에 ln 오메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잘 보세요. K라는 건 어차피 상수죠. 볼츠만 상수니까. 볼츠만이 만들었어요. 통계는. 통계를 볼츠만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제한된 공간에 입자들이 이게 돌아다닐 텐데, 공간을 격자로 잘라요. 그리고 나서 입자의 에너지를 이 공간, 1번 공간에 격자로 자르면 입자 사이즈로 자르겠죠? 엄청나게 작게. 입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1번 공간의 입자가 이 입자를 분포시키는 거야. 공간을 잘라갖고. 알겠죠? 이렇게 공간을 격자로 막 나눠. 그러면 여기에 입자가 가지수, 그러니까 전체 공간의 입자들이 분포할 확률을 찾는 거예요. 가지수를 찾는 거야, 가지수. 가지수를 찾는데, 그리고 입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츠만은 뭘 생각했냐면, 얘들이 가능한 가지수라는 거는 얘들이 어디 위치에 있을 가지수 곱하기 에너지를 얼마나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1번 방에 1주를 가질 가지수. 얘들을 다 찾는 거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뭐 확률 이런 걸로. 가지수를 어차피 특정한 값으로 나눠주면 확률이 되는 거니까. 총 가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잘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전체 얘는 가지수예요. 가지수. 가능한 상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수.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메가가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왜 여러분들이 못 푸냐면 이게 되게 단순한 조합이 나왔을 때 헷갈려서 그래. 에너지랑 공간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에너지랑 공간하고. 아셨나요? 에너지랑 공간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상태의 가지수, 에너지가 뭐 1부터 10줄까지 가 있으면은 얘들이 입자들이 1부터 10줄까지 가질 수 있는 가지수를 하면 되지. 에너지를 1부터 10줄까지 모두 다 가질 수 있어. 입자 한 개가. 그쵸? 아무 데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 가지수는 몇 개야? 10가지잖아. 그쵸? 입자 2개면 이제 달라지겠죠? 겹칠 수 있느냐, 중복이 가능하냐, 입자를 구별할 수 있느냐, 뭐 하느냐인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입자들이 가지수 곱하기 또 뭐 할 수 있냐면, 얘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 공간, 위치. 그러니까 공간.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해요. 알죠? 이거를. 그래가지고 입자가 이제 n개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입자 한 마리당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n개를 따다다다다 곱하거든요. 입자 한 마리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다음에 이걸로 출발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면은 얘는 뭐냐면요. 에너지는 잘 보세요. 입자 개수가 n개를 에너지 상태수라 할게요. 상태수를 저는 R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R. 에너지 상태수가 알게. 입자가 n개고 여기에 배치시킬 수 있는 가지수예요. 알겠죠? 그리고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 부피에 n개를 배치시키는 가지수. 이 두 개를 곱해요. 볼츠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엔트로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는 곱하기 개념인데 여기에 세트가 이렇게 만약에 입자수가 늘어나거나 세트가 동일한 세트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윷놀이가 여기 윷놀이 한 세트가 n 세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도가 나올 확률하고 모두 다 도가 나올 확률은 n번 곱하면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스페이스 자체가 n승이 막 되는 거야.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함수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n에 대한 함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 꼴로 돼 있으면 되게 싫거든. 너무 다루기도 어렵고 이거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뭐냐면 지수를 그 다음에 곱셈을 되게 계산 가능하고 되게 단순하게 해결해 주는 게 로그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볼츠만이 로그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셨나요? 어차피 물리적 의미만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로그라고. 그 다음에 곱셈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덧셈으로 바뀌잖아. 로그 스페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하고 빼고 이런 개념으로 바꿔버려요. 아셨나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요게 당위성이 있냐? 없어요. 어차피 물리만 현실로 설명을 가능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니까. 물리 같은 경우는. 접근 자체는 그거죠. 가설 자체가 이거예요. 우리가 오메가의 가지수는 그러니까 통계로 보자. 얘는 입자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수, 에너지를 어떻게 배치시킬 수 있는 가지수에다가 두 개 곱해가지고 이걸로 좀 바라보자. 그러면 애들이 확률을 어떻게 갖고 뭐에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이 낮으면은 그쪽으로 안 갈라가고 높으면은 그쪽으로 갈라가고 이걸로 보자.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가설 자체가. 그래서 오메가 얘는 그냥 당위성이 없어요. 저렇게 F는 M이랑 똑같은 겁니다. 가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쓰냐. 얘는 지수적 성질을 덧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더하기 빼기로. 이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낫죠? 지수보다. 그래서 공간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을 갈 거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갈 텐데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갈래요. 나중에 이제 입자수가 많냐 적냐 그거보다 나중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온도에 반응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드릴게요. 공간. 알겠죠? 근데 이게 통계라 되게 어려워요. 좀 짜증나거든요. 실제 통계라 짜증납니다. 잘 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공간 상태 확률을 P로 할게요. 공간 상태 확률. 전체 가지수는 오메가고요. 전체 가지수는 아시죠? 전체 가지수는 오메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공간 상태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한된 부피 V에 입자 N개가 특정 상태에 배치할 확률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골 때리듯이 하는 게 입자가 잘 보세요. 공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입자가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한다 그랬잖아. 네 방으로 나눠볼게요. 네 방. 그러면 여기 A방, B방, C방, D방인데 우리는 결국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입자들이 흩어지냐 모아지냐 그거에 관심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입자들이 한 방씩 이렇게 차지하고 있대요. 맞나요? 한 방씩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골 때린 게 뭐라냐면 입자들이 구별 가능하냐 구별 불가능하냐 할 때 이걸 좀 헷갈리면 안 돼. 구별 가능 구별 불가능. 구별 가능하고 구별 불가능한 거는 뭐만 바뀐지 아세요? 총 가지수만 바뀌어요. 이해가세요? 총 가지수. 윷놀이랑 똑같아. 윷놀이에서 그 색깔을 칠하면 그 색깔을 4개를 색깔을 칠해요. 윷놀이를. 그러면 던져.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개들이 다 다르죠. 빨간 개, 검은 개.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검은색하고 조합 나올 수 있고 빨간색하고 파란색 개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결국 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색깔을 모두 다 통일을 하거나 통일 안 하더라도 개 나올 확률은 똑같아요. 맞나요? 이해 가시죠? 내 말 이해 갑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윷놀이 해보세요. 알았죠? 그거랑 똑같아. 동전 10개를 번호를 붙여. 그리고 아니 3개를 할까? 번호를 얘를 던져서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번호 붙인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안 바뀌는데 이게 통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멘탈 나갑니다. 왜 안 바뀌지? 이러고 있어요.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냐면 그냥 얘들 4팩토리얼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순서만 나눠주고 하는데 얘들 자체가 순서가 분모 분자에 같이 껴있어서 그래요. 확률이라는 거는 가지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수를 할 때 잘 보세요. 얘 배치시키는 가지수인데 공간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냐 4, 3, 2, 1이냐 할 때 이 상태에서 가지수는 총 가지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총 가지수가 나왔어요. 전체 배치시키는 전체 가지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구별 불가능했다. 구별 가능해버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면 구별 가능하다고 하면은 모두 다 4팩토리얼을 곱해야 되죠. 맞나요? 4. 왜? 1, 2, 3, 4 순서가 있잖아. 1, 2, 3, 4 순서를 곱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4팩토리얼 곱하는데 각 배치에 대해서 다 4팩토리얼이 껴있어요. 알겠죠? 네. 모르시면은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에도 4팩토리얼 껴있고 배치에도 4팩토리얼 껴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야. 확률적으로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파티션 펑션 할 때 나중에 이거에다가 이게 확률 이거 나오잖아. 전체로 할 때.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n 팩토리얼 일부를 껴있고 여기도 이렇게 껴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확률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입자들이 공기 입자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든 색깔을 안 가지고 있든 여기 어차피 반띵 여기 입마들 여기 배치할 확률이 똑같다고. 확률로 가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별 가능하냐 구별 불가능하냐 했을 때 가지수는 조심해야 되는데 확률은 똑같다. 알았죠? 윷놀이로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이거 배치를 시키는 건데 공간은 어떻게 배치를 시키냐면요. 이항 정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알아두세요. 공간은 이항 정리.
공간은 이항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네, 가장 낫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알죠? 네, 그러면 좀 끊어가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